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온희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도 1월의 첫 주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마감됐는지 글로벌 원샷과 함께 확인해 보시죠. 3대 지수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모두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던 것이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날 만큼 3대 지수가 계속해서 1월 첫 주 내내 힘을 좀 못 쓰는 모습이었는데요. 12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비농업 고용 지표 보시면 21만 6천 명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와 함께 금리를 조금 일찍 인하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3월에 25bp 인하 가능성은 53.2%에서 64.4%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함께 확인이 됐는데 비농업 고용지표뿐만이 아니라 ISM 서비스업 PMI도 발표가 됐죠. 50.6으로 7개월 만에 최저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지표들 어떻게 나왔는지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주가지수 선물이 내림세를 보였고 국채금리 수익률은 급격하게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중 변동성도 확대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다만 이제 저점이다라는 인식이 확산이 되면서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지금 홍해를 중심으로 긴장감이 계속해서 고조가 되고 있죠. 머스크사는 홍해를 결국 우회하기로 결정을 한 상황인데 WTI 원유 선물이 한 주 동안 3%가량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2% 넘게 상승을 했는데 74달러 선에 육박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우리나라도 주말 사이에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추위가 확산이 되면서 천연가스 가격도 2.6%가량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2년 동안에 1,000억 달러의 현금 확보할 수 있다라는 전망 들려오면서 반도체 종목들 전반적으로 표정 좋았고요. 2.3%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펠로톤은 아마존의 대항마를 선언을 한 바이트댄스, 틱톡 과 함께 맞손을 잡는다, 협력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이거를 연속으로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거의 10% 육박하는 상승폭 보여주면서 지난 금요일장 마무리를 했습니다. 테슬라 함께 보시죠. 중국에서 162만 대 리콜 소식 들려왔습니다. 물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수정이 가능한 사항인데 이 역시도 리콜로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주말 사이에 들려온 의혹 중에 하나가 머스크 CEO의 마약 투약 의혹인데요. 일단은 의혹이고 얼마나 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오늘 개장하는 미국 증시 보면서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테슬라는 0.2%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지금 10주 랠리는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9주 연속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10주째에는 이렇게 일제히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특히 애플이 6.41%나 빠지는 모습 보여주면서 가장 크게 테크주들의 낙폭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전반적으로 빅테크 종목들의 지난 한 해 동안의 상승에 대한 우려감이 그대로 반영이 됐던 첫 주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러셀 2000, 나스닥 1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주간 흐름으로 살펴보게 되면 일제히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공포 탐욕 지수는 소폭 오르긴 했습니다만 빅스 지수가 13포인트 선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헤지펀드사들은 어떤 종목들이 떨어질 거다라고 베팅을 하고 있는 걸까요? 공매도 비중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중소은행 종목인 비라일리 파이낸셜의 공매도 비중이 57%로 가장 높습니다. 지난 한 해 특히 연말에 좀 많이 올랐다라는 인식도 이렇게 공매도 비중이 높아지게 된 데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전기차 종목 중에선 스타트업 종목인 피스커가 45%, 전기차 충전 종목인 블링크 차징이 32%의 공매도 비중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비욘드 미트 대체육 기업이죠. 42%, AI 기업 중에는 C3AI가 36%, 친환경 종목, 특히 태양광 종목들의 공매도 비중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렇게 공매도 비중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공매도 비중과 함께 미국 주식 투자하실 때도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우리 종목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종목들이라면 함께 시세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애플의 순환 시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에서 반독점 조사에 나서고 있다. 애플 워치라던가 시리라던가 앱스토어까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한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고요. 거기에 애플 매출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폭스콘의 1분기 매출도
굉장히 좀 안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함께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또 애플의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이 이어지진 않는지 주시하셔야 될 한 주가 될 것 같고요. 알래스카 항공에서 운항하는 보잉 737 맥스 항공기에 굉장히 큰 안전사고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항공기 벽면이 뜯어져 나갔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들려오고 있는데 미국 항공청이 이와 관련해서 전면 운항 금지 조치를 내린 상황이다라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비만 치료제가 자살 충동 증가와 관련이 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관하다라는 연구 결과 함께 발표가 됐고 이번 주에는 또 JP모건 헬스케어 이슈도 함께 있으니까요. 이 이벤트와 함께 비만 치료제 계속해서 주시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미국은 대선을 앞두고 있는 물론 11월이긴 합니다만 올해 내내 큰 화두가 되겠죠. 그런데 미국 국민의 54%는 트럼프 대선 후보 자격 박탈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라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지표들 함께 보시죠. 앞서 살펴봤던 12월 고용 보고서 발표치는 21만 6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예상치와 이전치 모두 크게 웃도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12월 실업률은 예상치보단 좀 낮게 나왔습니다만 이전치와 비슷한 수준을 보여줬고요. 시간당 평균 임금은 컨센서스보다는 소폭 높게 나왔습니다만 이전치와 같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ISM 서비스 PMI 함께 보시면요. 예상치와 이전치 모두 밑도는 수치가 발표가 됐는데 신규 주문과 고용은 둔화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생산과 원가 부담에 있어서는 개선세,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크로적인 불확실성, 금리 인하를 언제 구체적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고용 지표가 얼마나 둔화가 더욱더 크게 확인이 될 것이냐와 같은 매크로 변수는 여전히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부분 체크 포인트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서 토마스 바킨 총재 추가적으로 발언 나왔습니다. 여전히 인플레이션 잡히고 있습니다만 불안정합니다라는 이야기 내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착륙 가능성 높아지고 있다. 제닛 옐런 장관의 발언도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더불어서 월스트리트저널의 닉 티밀하우스 기자는 12월 고용보고서가 연준의 통화정책에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내놨으니까요. 이렇게 지표들 하나하나 계속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벤트가 굉장히 많이 산적해 있는 한 주입니다. 특히 CES 2024 이번 주에 9일부터 11일까지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8일부터 11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자, CES 2024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의 CEO들이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아마 우리 시장 투자자들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더욱더 주시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 주도주로 올라오고 있는 헬스케어 종목들이 많은데 CDMO, 신약 관련해서 그리고 현장 참여 기업들 정리해놨으니까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실적 시즌도 이번 주 금요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개막이 되니까요. 실적도 어떻게 발표가 되는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 지난주 미국 증시 결국 10주째 랠리를 이어가진 못했습니다만 그럼에도 금요일에는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예, 우리 시장 전거래일에 하락한 것 같지만 1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쪽이 있었습니다. 바로 코스닥 시장인데요. 정리해 보시죠. 숨고르기 이렇게 제목은 달았습니다. 코스피 중심이고요. 전거래일에 코스피는 0.35% 밀리면서 주간 단위 10주 만에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만 코스닥 시장이 1.4%가량 급등세를 시현하면서 주간 단위로 1.3% 상승, 무려 10주 연속 상승 행진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 열리고 두 번째 보는 일입니다. 사상 두 번째고요. 좀 아쉬웠던 부분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없었으면 코스피도 상승 마감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점입니다. 오후에 북한군 서해 포격 소식이 나오면서 코스피의 낙폭이 그르기점으로 확대되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방산 테마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방산의 펀더멘탈을 본다면 한국항공우주, 한화시스템 등의 전통 방산주가 올랐어야겠지만 이날은 정말 지정학적 리스크의 테마 움직임이라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는 날이었습니다. 전통 방산주는 오히려 빠졌고 빅텍 등의 테마주들이 10% 이상의 급등세를 시현했습니다. 단기 테마의 움직임이라는 거겠죠.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 그를 전후로 해서 추가 군사도발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긴 합니다.
자, 외국인의 매매 동향 볼까요? 이날 코스닥 시장의 상승의 배경은 2차 전지에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선 팔고 코스닥 시장에선 샀는데 코스피에서 산 1, 2, 3위 종목,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산 1, 2, 3위 종목을 정리해 봤을 때 2차 전지 비중이 많았다는 걸 한눈에 읽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 안에서 에코프로 BM을 크게 러브콜 보냈다는 점 눈에 띕니다.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까지 순매수 상위 종목의 이름을 올려놨습니다. 살아나는 2차 전지. 코스닥 150 지수는 전날 2%나 급등을 했는데요. 시총 1위, 코스닥 시총 1위죠. 에코프로 BM의 선전의 효과였습니다. 이전 상장설이 다시 모락모락 짚혀지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 7월에 이런 설이 돌자 회사에서는 아니라고 부인을 했거든요. 당시를 생각해보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 준비 중이었는데 4월에 상장 예비 청구 심사서를 제출하고 나서 심사 계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룹 차원에서 여기에 더 에너지를 집중하기 위해서 일단 이전 상장을 부인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 다시 지금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화려하게 시장에 입성을 했죠. 완료시켰기 때문에 그 다음은 이전 상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희망회로 부분이 작용을 했습니다. 아직 공식 입장 발표는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쇼커버 혹은 롱 포지션 매수가 유입된 것으로도 추정이 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공매도 부작용 해소가 안 되면 해석될 때까지 공매도 계속 금지하겠다라는 발언을 했었죠. 원래는 6월까지 하고 7월부터 공매도 재개인데 그러면 더 길게 갈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추종 매수가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둘 다 이제 결국에는 패시브 자금, 추종 매수 성격들인데 자금의 흐름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당잠사에서 계속 이제 정리해드리는 표인데 페낫괴 시리즈라고 하죠. 패시브가 낳은 괴물들. 최근 들어서는 이 분포도가 조금 한 곳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전거래일에 상승 했던 종목의 빨간색, 하락한 종목의 파란색인데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 1월 2일에 완료한 포스코 DX는 그 이후로 셀온 뉴스로 계속 하락세를 시현하고 있고 나머지 두 종목은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MSCI는 2월 13일 발표 예정인데 약 한 달 정도 조금 더 남았죠. 매수세가 주목되는 쪽은 최근 한진칼, 요즘 급등의 급등을 거듭하면서 신고가 영역으로 내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외에 알테오젠,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승했습니다. 이 중에서 두산 로보틱스의 낙폭이 전일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요. 락업 물량 해제 소식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장하고 나서 3개월 동안 시장 변동성을 제한하기 위해서 팔지 마세요 하고 자물쇠를 잠궈놓는 그 물량 중에 일부가 해제가 된 건데 3개월 락업 물량 44만 2천 주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발행 주식 수 대비했을 때 1%도 채 되지 않는 물량입니다. 물량이 크진 않은데 그에 비해서 좀 낙폭이 과했다는 목소리는 나옵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 신주 상장일 12일 예정이고요. 이 다음으로는 제약까지 이제 합병 추진이 될 거라는 기대감도 있죠. 앞으로의 셀트리온 그룹주의 방향성이 궁금해집니다. 주간 관심 테마로는 삼성증권에서는 AI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부터 볼까요? 최근 들어서 고객 예탁금 증가하고 있다는 점 한 2주 정도 전부터 체크해드리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수혜 2차 전지가 볼 수도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바이오는 의견이 양쪽으로 갈립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곧 이제 개최 예정인데 보통 전통적으로 보면 이런 일정이 나오고 나서 세론 뉴스로 오히려 급격하게 주가가 하락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세론 뉴스도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기술 수출 계약이 과거에 다르게 회복세가 빠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골드만삭스 보고서를 중점적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 이제 가늠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상승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같이 나옵니다. 방향성 궁금해지고요. AI 반도체입니다. CES 2024 이제 9일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삼성전자의 실적도 내일 공개가 됩니다. 잠정 실적인데 핵심은 이거죠. 반도체의 적자 폭이 얼마나 개선됐을까. 물론 부문별 실적 이날 발표하는 건 아니지만 전체 실적을 보면서 가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주목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전거래일에 시장에 크게 주목을 받았던 건 반도체보다는 AI 소프트웨어 테마였습니다. 상한가 종목이 2개나 여기에서 속출했습니다. 잊혀져 있던 코난 테크놀로지의 급등세도 두드러졌습니다. AI 각축전에 대한 기대감이겠죠. CES 2024의 메인
키 포인트가 인공지능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USB에서 그 AI 산업 규모가 550조 원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면서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실은 메인 테마는 이날 이거였죠. AI를 사고 파는 앱장터가 이제 곧 나온다라는 기대감. 이를테면 과거에 휴대폰,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나서 앱장터가 나왔던 애플 앱스토어나 뭐 구글 플레이 같은, 그러니까 AI를 앞으로는 이런 장터에서 올려서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스토어가 열릴 거라는 기대감인데요. 시장에서 수축은 10일 수요일에 출시 예정입니다만 공식 발표는 아닙니다.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이번 주 안에 GPT 스토어를 오픈 AI에서 출시할 것이라는 목소리 나옵니다. AI 테마의 흐름, 확산과 순환이라고 제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2022년 12월 코난 테크놀로지 기억하실 겁니다. 정말 이날 무서운 상승세를 먼저 시연을 했는데, 이날 AI 테마주 안에서 소프트웨어와 반도체, 하드웨어 기기가 같이 올라가긴 했지만 시세 우회를 보였던 건 소프트웨어가 먼저였습니다. 그 다음 바통은 루닛 등의 의료 AI였죠. 그리고 나서 반도체가 바통을 이어받게 되는데요. 작년 6월부터 한미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HBM이 시세를 먼저 분출했습니다. 그리고 소강 상태를 나타내면서 그 다음 온 디바이스 AI, 특히 이제 제주 반도체가 마지막에 대비를 장식해줬죠. 11월부터 시세를 내기 시작했고 CXL 테마가 갑자기 시세 분출을 하면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 급등의 급등을 토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HBM과 온 디바이스 AI, CXL 모두 반도체 카테고리 안에 있는 테마주들이죠. 그리고 전거래일에 갑자기 시세가 나왔던 소프트웨어 쪽, 여기에서 그동안 많이 눌려있다가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런 패턴인데 전거래일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시세의 연속성으로 1월 주도할 수 있는 주도 테마가 될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그래도 적어도 한 3개월 정도의 상승 추세가 연결이 됐는데 이번에 AI 소프트웨어 테마에 대해서는 의견은 엇갈립니다. 이 테마성 움직임이 짙다라는,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기업들이 많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흐름들 좀 볼까요? 글로벌 정보 산업의 지형의 변혁 때 보면 지각 변동이 굉장히 빠르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디지털 전자에서 PC 중심에서 스마트폰 융합으로 넘어가면서 글로벌 시가총액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요. 원래는 PC 시절 때는 미국이 세 기업, 유럽이 세 기업, 일본 세 기업, 한국이 한 기업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글로벌 탑 10 기업으로 봤을 때요. 여기에서 유럽과 일본이 탈락하고 2020년 기준으로는 미국이 거의 독식입니다. 7개 기업이 올라왔고 한국 2개, 대만 하나, 반도체 위주로 아시아권은 편성이 돼 있고요. 이 정보 산업의 변혁의 더 큰 상위 카테고리라고 하면 혁신의 물결이죠. 혁신을 뛰어넘는 장기 동안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 만한 물결이라고 일컬어지는 게 지금 6차 물결입니다. 보통은 한 60년, 50년간 한번 이 산업이 바뀌면 그 흐름이 이어졌었는데 수력 방직부터 철도, 증기기관, 화학, 내연기관, 석유화학, 전자, 그리고 90년부터 앞서 말씀드린 인터넷 대중화와 2020년부터는 이후 25년간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로봇과 청정기술을 중심으로 했을 때 기후변화 대응으로 비즈니스 모델과 소비 패턴이 재정의될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 사이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라는 것은 단기 테마가 아니라 아주 큰 트렌드, 메가 트렌드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건데요. 산업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생성 AI, 이게 2월 8일에 당잠사에서 정리해드렸던 내용인데 파운데이션 모델과 어플리케이션과 인프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인프라, 클라우드, 반도체, 전력기기 포함입니다. 골드러스 시대에 청바지 장사를 하는 것과 같은 격이라는 부분, GPU를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들어서 여기에서 관심이 여기까지 확장되고 있는 구간으로 진입을 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 부분입니다. 어느 기업이 승자 독식의 그 위치에 올라갈 수 있을지는 모른다. 왜냐하면 소수의 대박 케이스와 버블이 형성되면서 주도주의 아주 소수의 기업만이 이 흐름에 대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많은 기업들이 지금 막대한 비용을 들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빅테크 위주의 기업들이 막대한 자금력을 가지고 기술력을 투입하고 있는 그런 시기인데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이 지금 이견이 없죠. 오픈 AI 매출액 추이가 굉장히 크게 급증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 이를 방증하기라도 하듯 국내 AI 관련 상장사 2월에 정리해드린 화면인데요. 유진투자증권의 정리 내용입니다. 여기서 존재하는 대다수의 기업들이 지금은 사실상 이 테마 주도주군 지위에서 탈락을 한 상황입니다. 새롭게 떠오르는 기업들이 훨씬 더 많은 모습이죠. 이런 그 승자 독식 구조에서 아직까지 소프트웨어 분야는 우리나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이 많지는 않습니다. 뭐 네이버나 그 IDM, 삼성전자 등을 필두로 해서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들 몇몇 개밖에 없는데 그 안에서 이 변혁의 시대 안에서 우리나라도 스타 기업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당잠사였습니다.